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예,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탕수육을 얻어먹게 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사줄게요. 뭐 대자 중자 마음대로 고르세요. 그 정도. 저는 오늘 영과 육과 혼이 하나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몸이 안 좋으니까 네. 아각했는데 기분도 안 뭐 좋은 것도 없어. 옛날에는 아각 막 이러면서 좋았거든요. 네. 입이. 근데 몸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좀 항상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 이게 돈 닦는 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투자가? 그죠? 욕심이 올라올 때 탁 꾹꾹 눌러주고 그다음 이거 정말 좋아 보이는데 냉정하게 기준이 아니면 버려버리고 네. 그러면서 또 기준에 맞는 거는 더 이렇게 파악해보고 이런 돈 닦는 과정들인데 이렇게 몸이 안 좋으니까 돈을 못 닦겠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절제해야 되겠다는 거. 이 절제라는 미력이 굉장히 많이 투자에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네. 근데 오늘 사실 아웃퍼폼에서 좋았는데 4시 지나서 국민연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에서 2시부터 회의를 했는데요. 네. 결국 상향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럴 것 같았어. 네. 내가 그걸 먼저 잡았어야 되는데. 네. 국민연금이 이제 안 팔아도 된다는 것보다 탕수육 얻어먹는 기쁨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몇 프로까지 올렸어요? 네, 원래 국내 주식 비중 상한선이 18.8%였는데요. 네. 19.8%로 1% 더 올라갔습니다.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팔 게 거의 없겠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네.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이 16.8%인데 전략적 자산 배분 허용 범위가 기존의 플러스 마이너스 2%까지 조정이 가능했거든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 2를 3으로 소폭 올렸습니다. 1% 더 늘린 거고요. 이제 국내 주식 비중 상한선 올리면서 3월 말 기준으로는 국내 주식 비중이 19.1%입니다. 네. 근데 이제 상한선이 19.8로 늘어났으니까 지금은 아마 19.8 밑에 있을 테니 이제 더 이상 안 팔아도 되겠죠. 물론 3월 말 기준이고 4월에는 한 2.3% 정도 올랐더라고요, 코스피가. 네. 그래서 조금 뭐 올랐다는 걸 감안을 해도 뭐 그렇게 살 여지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안 팔아도 된다는 거에 좀 위안을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올려도 돼요. 한 20% 그냥 기본을 20%로 깔고. 왜냐하면 다시 한번 느끼지만 이게 돈이 이렇게 좀 몰려야 막 이렇게 창업에 대한 열정, 그 앙뜨흐네흐라고 하죠. 기업가 정신 이것들이 막 올라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의 애플이 왜 애플이야? 그 창고에서 시작할 때 그 딱 누가 오잖아요. 차 타고 딱 와서 내가 돈 넣게 해가지고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영화 보셨어요? 잡스? 잡스라는 영화가 넷플릭스에 있다가 없어졌는데 있어요. 그 반면 창고에서 그 워지니아하고 막 이렇게 납땜해가지고 만드는 걸 가지고 막 팔기 시작해. 그러다가 누가 갑자기 딱 찾아와. 내가 돈을 대겠어. 지금의 애플이 그래서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때 돈을 안 댔으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창업가 정신을 키워주려면 돈이 자꾸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들어가려면 시장이 버글버글 끓어야 돼. 그럼 주변까지 흘러 넘치는데 지금 뭐냐면 바깥은 버글버글 끓어. 근데 냄비 안쪽은 냉탕이야. 이런 웃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끓어서 뛰쳐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더 늘려도 됩니다, 사실은. 네, 원래는 3.5% 플러스 마이너스 3.5까지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3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기업들이 잘 돼야 고용도 더 많이 창출되고 사회도 활성화되는 거죠. 그렇죠. 왜 조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저는 부동산과 주식자산 모두 자산운용에서는 한 틀이라고 보긴 하는데 사실은 정말 사회를 좀 더 다이나믹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쪽보다는 기업 쪽으로 자산이 들어오는 게 물론 거기서 망한 애들도 많지. 그렇긴 하지만 사회 활성화 정도를 본다면 이쪽으로 돈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건 결코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보유 편향만은 아닙니다. 이거 보유 편향 안 해. 애국심입니다. 애국심이죠. 아각 애국.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부재하잖아요. 그래서 12일에 백악관에서 반도체 회의를 하자라고 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없기 때문에 화상회의로 참여한다라고 밝혔고요. 삼성전자 이외에도 인텔, GM 등의 10개 업체가 초대가 되었습니다. 반도체 공급 논의에 대해서 이제 논의할 예정이고요.
이번 그 백악관 회의는 삼성전자로부터 미국 내 파운드리 투자의 속도를 내라는 주문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기존 공장이 있는 오스틴 지역에 추가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애리조나나 뉴욕에 추가 투자를 고려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삼성전자에 대한 빨리 추가 투자하라는 압박으로 보이고요. 지난 3월에는 또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정의용 한국의 이제 외교부 장관이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때 중국 측이 반도체 분야에서 협력을 요청을 했는데요. 그렇겠지. 지금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좀 바꾸기 위한 미중 간의 패권 전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중국을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게 한국의 작년 반도체 수출액이 85억 달러인데 이 가운데 중국 비중이 38%라고 합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1위 완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중국이 제일 많은 완제품을 만드니 네. 당연히 완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많이 차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양쪽에서 지금 어디 편을 들어야 될지 잠깐 네. 모르겠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삼성전자는 현재 민간기업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한국 정부는 빠져 있는 상황이다. 정부 차원에서 외교적 해법을 통해서 노선을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니야, 이거 잘하면 양수 겸장이에요. 응? 그런가요? 그럼요. 이건 양다리 걸쳐야지. 당연히 양다리 걸치게 해야 돼. 이건 누구는 받고 누구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 패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 특별히 메모리 패권은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아유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장사 안 해요. 이래버리면 둘 다 작살나. 미국, 중국 할 것 없이 그냥 전멸됩니다. 올스톱이에요. 그렇죠. 이런 그 레버리지를 잘 이용해서 양다리 걸치기를 해야지. 아, 뭐 해줄 건데? 뭐 해줄 건데? 이러면서 그래? 공장도 지어줘? 아 그럼 한번 고민 좀 해볼게요. 이러면서 어떤 대책을 해줄 건데요? 그래요? 세금도 면제해줘요? 그럼 뭐 조금 해볼게요. 뭐 이렇게 하면서 양다리를 다 걸치는 거. 저기는 뭐 이렇게 해준다던데? 그거 있잖아. 저기는 이만큼 더 준다는데? 애타게 하는 거죠. 네. 서희의 담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현대차가 오늘 조금 현대차 그룹이 좀 약세를 보였는데요. 아이오닉 5가 생산이 지연이 되면 이제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못 받을 수도 있기 연간 때문에 총 보도대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 계약 취소 물량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구동 모터를 생산하는 현대 모비스 설비 문제 때문에 현대 아이오닉 5는 양산 시작 보름 만인 지난 7일부터 생산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달의 생산 계획이 원래 10,000대였는데 2,600대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달 중에 아이오닉 5 출시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서울시에 보조금 접수는 8일 기준으로 2,182대 정도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 대상이 5,000대 정도 되니까 한 43% 수준은 이미 벌써 받았습니다. 1분기에 접수가 끝났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보조금 소진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제 이달 중에 보조금이 다 바닥이 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대부분은 테슬라가 보조금을 가져간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 모델 3는 올해 3월까지 3,200대를 판매를 했고요. 얕게도 롱레인지를 5,999만 원에 올렸어. 그렇죠. 예. 야 같더라. 근데 뭐 사실 그게 그렇지. 경영자로서 정상적인 판단이죠. 마케팅은 그렇게 해야지. 뭐 어떻게 해. 그래서 팔리게 해야지. 네. 네. 모델 Y는 훨씬 비싸요. 그렇죠. 예, 원래 이제 정부 전체 이제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물량이 올해 총 7만 대입니다. 근데 이제 아이오닉 5 사전 계약 물량이 4만 대, 기아 EV6가 2만 대예요. 네. 근데 EV6는 7월에 출시될 예정이라서 보조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하고요. 그러면 이 계약된 물량이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울산 공장에 이어서 아산 공장도 결국에는 12일, 13일 양일간 가동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소나타와 그랜저 물량이 생산이 되는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차는 1.3% 빠졌고요. 기아차는 3% 빠졌고 현대모비스가 3.8% 하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마트가 쿠팡에 전쟁을 선포한 것 같습니다. 예, 쿠팡보다 비싸면 보상하겠다. 이 차액에 대해서 가격 보상 적립제를 실시한다고 밝혔고요. 이름은 최저가 가격 보상 적립제입니다. 이걸 8일에 발표했는데 경쟁사보다 비싸게 샀다면 그 차액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네. 작년에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약 3.6% 감소했거든요. 반면에 온라인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겠죠. 18.4%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매출에 좀 오프라인 1등이잖아요, 이마트가.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에 좀 집중을 하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쿠팡은 지난 2일부터 멤버십 가입 여부나 구매 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로켓 배송 상품에 대해서 무료 배송해주는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요거는 멤버십 가입자로서 몰랐던 사실인데, 네. 예, 배 아프신가요? 그래도 2,900원 넣지만 배 아픕니다. 네. 멤버십 굉장히 싸거든요, 여기. 네.
그래서 쿠팡은 배송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상장을 통해서 5조 원을 조달을 했었는데 이 중에 일부를 이제 국내에 7개 대형 물류 창고를 짓겠다고 밝히기도 했었고요. 네, 이커머스 경쟁이 이렇게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 그러면 소비자로서는 뭐 좋은 상황입니다. 독점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렇죠. 소비자한테는 좋죠. 독점이 완성되고 나면 뒤집어 쓸 수도 있죠. 네. 네. 과거에 한 10년 전에도 이마트가 또 이런 가격 경쟁을 했었는데 다시 또 돌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마트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리고 카카오에서 비상장 업체 하나를 또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이베이 코리아 대신에 여성 의류 플랫폼 1위인 지그재그를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그재그는 여성분들은 거의 다 아실 것 같아요. 저희는 몰라요. 예, 저희는 모르는데 저희 와이프는 많이 사더라고요 여기서. 아, 그렇군요. 네. 한국경제신문 보도인데요. 이번 주 중에 협상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계약 체결 예정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지그재그 기업 가치는 한 1조 원 수준으로 알려졌고요. 네. 지그재그의 초기 투자사인 알토스 벤처스는 지그재그가 2015년에 설립됐거든요. 바로 직후 16년도에 30억을 투자를 해서 아주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네. 지그재그의 GMV, 이 총 거래액이죠. 이게 2020년 기준으로는 7,500억 원입니다. 아, 7,500억 원인데 1조의 1조 밸류. 네, 그러니까 장래가 너무 싼 거야. 그렇지 않아? 그렇죠. 너무 반면에 쿠팡은 좀 너무 불만족스럽습니다. 진짜 아직도. 불만족스럽죠. 네. 네, 카카오에서는 기존에 무신사라는 데도 있거든요. 여긴 아시나요? 이름 들어봤죠? 예, 여기는 남성 의류를 하는 데인데 예. 여기를 매수하려고 했는데 3조 원이거든요. 여기는 기업 가치가. 아이고. 최근에 너무 빠르게 올라서 지그재그로 방향을 튼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그리고 한국 거래소에서 지금 쿠팡 같이 쿠팡을 보고서 이제 너도 나도 미국에 상장을 하겠다 이런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국내 당연히. 상장을 국내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좀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놀자를 상대로 지난달에 네. 컨설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미국과 한국에 상장할 때 각각의 비용을 비교를 하고 미국 상장 시 규제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국내 상장할 때 비용이 100억 원 정도 수준이라면 미국에 상장할 때는 약 600억 원에서 1000억 원 정도 든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상장 주관 수수료가 국내는 공모가의 1%인데 미국은 5%라고 합니다. 저도 이 정도로 5배나 비싸긴- 많이 받는지 몰랐는데 비싸긴 하네, 공모. 엄청 많이 받네요. 네. 네. 법률 회계 자문도 한국은 10억 정도라면 미국은 최소 100억이라고 합니다. 비용은 굉장히 비싼데 그만한 가치를 하니까 이렇게 받겠죠. 아니 본인이 사장님이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사장님은- 객관시를 따져봐야죠. 이런 비용이 뭐 10배나 늘어나는 건 알겠는데 기업 가치를 뭐 2배 상향시켜가지고 네. 쿠팡처럼 정말 그렇게 된다면 나의 지분 가치가 올라가는 게 훨씬 크잖아요. 이런 비용을 지불하고 그렇죠. 그러면 기업 가치는 거래소가 만들어주나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럼 거래소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별로 없는 거야. 우리 좀 싸요, 이거밖에. 그렇죠. 근데 너희는 다 싸잖아. 이렇게는 그것만 싼 게 아니라 주가도 다 싸지잖아. 싫은데 이렇게 그쵸.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상장할 때가 이 꽃이죠. 꽃이 피는 거야. 그동안 고생했던 거를 다 평가받으면서 자기가 이렇게 대단한 걸 읽어왔다는 걸 평가받으면서 또 금전적으로도 보상을 받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그 상장해갖고 자기 집은 한 1, 2%만 팔아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딱 되는 거니까. 네. 그다음부터 이제 나머지로 이제 열심히 사업만 하면 되니 그 뭐 사실은 비용 얼마 그렇지? 그렇죠. 이 방송을 좀 공무원께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미국 시장은 역시 평균 PER이 지금 25배 정도이고 한국은 15배이기 그냥 때문에 2배 차이예요. 네, 2배 차이. 기업 가치가 훨씬 높게 받을 수 있는 건 맞죠. 그래서 가능만 하다면 미국에 상장하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기업 업체들이. 당연히. 네. 근데 이제 크래프톤이죠. 네. 여기는 이제 최근에 코스피 상장을 위해서 어저께 상장 예비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네. 네, 한국 거래소의 PT 때문만은 아니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아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SK텔레콤의 지배구조 개편안이 14일에 공식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번에 주주총회 때 한번 발표를 했었습니다. 상반기 내에 구체화하겠다 했었는데 14일이라고 일정을 구체화시킨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도 말이 안 되는 거야. 가지고 있는 재산의 반 가격도 안 되는 가격에 상장이 되고 있으니 이게 근데 갖고 있는 재산들이 돈을 벌어주는 재산이잖아. 그냥 금덩어리 들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갖고 있으면 돈이 그냥 계속해서 나오는데 근데 그 반 가격에 거래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냐 이거예요. 네.
얘네 SK텔레콤 미국에 상장 못 하겠어? 상장하면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보다 2배 이상 올라가죠, 당연히. 화난 거 아닙니까? 네, 거의 화나신 것 같습니다. 네, 화가 좀. 예. 근데 외국인은 좀 많이 사더라고요. 네. 네, 그 생각이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은 SK 지주사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지주사 많이 내렸는데 올라왔죠? 네. 오늘 5%나 올랐더라고요. 연기금에서 많이 샀습니다. 지주사도 그래요. 그 SK 지주사는 제가 봤을 때 한국 대형 홀딩스 중에서 제일 싸. 사업을 몇 개나 갖고 있는데 네. 이렇게 많은 사업을 갖고 있는 애들이 왜 그거밖에 쳐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제가 자꾸 이렇게 좀 큰 손들 몇 분 만나고 갔더니 같이 물들었나 봐. 그분들이 하시던 얘기예요. 네, 그렇죠. 많은 분들 불만을 갖고 계실 네, 텐데요. 네, 네, 뭐 인적 분할을 계기로 그게 좀 해소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니콜라 예전에 한번 공매도 리서치 보도가 나오면서 많이 폭락을 했잖아요. 네. 그때 폭로를 했던 힌덴버그 리서치가 이번에 하나 더 저승사. 잡고 늘어졌습니다. 저승사자지, 진짜. 네, 코인 채굴 장비를 제조하는 중국 기업인 이방 인터내셔널 EBON이 미국 상장되어 있는 코드입니다. 네. 여기 대해서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요. 이방은 작년 6월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었고요. 힌덴버그는 이제 중국 기업이 미국 투자자 돈을 빼돌렸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방은 의심스러운 내부자 거래와 불투명한 거래로 현금을 회사 밖으로 빼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2019년 5월에 채굴 장비를 출시를 했지만 이후 판매량이 거의 제로에 가깝고 지난해 상반기에는 6,000개 정도만 인도를 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이방은 이 보고서에 대해서 이 보고서 내용은 굉장히 부정확하다. 매우 부정확하다라고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주가는 이런 의혹 보도만으로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에 성공한 게 몇 번인데 네. 입에 회자되는 순간 진짜 저승사자입니다. 예, 4월 뭐 6일에 나왔는지 5일에 나왔는지는 불확실하지만 4월 5일부터 주가가 좀 빠르게 하락을 했고요. 10% 빠졌고 그 다음 날 13%, 그 다음 2% 빠지고 그 다음 7% 빠지고 계속 연일 하락 중입니다. 복리로 빠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거리두기 조정안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예, 다행히 뭐 격상이 되는 그런 논의는 없었고요. 다음 주부터 3주간 적용되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는 유지를 하되 방역 조치는 좀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현재 영업시간 제한이 10시까지인데 이것도 유지가 됩니다. 네. 반면에 이제 노래방, 체육, 실내 체육시설, 목욕탕, 음식점, 카페, 파티룸 여기는 이제 상황을 지켜보고 영업시간을 9시로 다시 되돌리는 방안도 고려를 한다고 합니다. 네. 네, 아직까지는 유지된다는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잘 돼야 될 텐데. 저는 네. 주말에 자전거를 한번 세게 탈 생각입니다. 진짜 세게. 네. 진짜 세게요? 뭐 어느 정도 세게 타실? 200km의 획득 표고를 2,800m. 이거는 자전거 타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네. 엄청나게 많은 산들을 정복을 할 예정입니다. 네, 다시 허벅지 단련을 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살아서 여러분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표정이 궁금해지는데요. 이렇게 살 수척해져가지고 힘들어요. 네, 그럼 살 많이 빠진 모습으로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